안녕하세요. 뻔뻔한먹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요새는 뭐 다 날려도 포기할 판, 그 정도로 지금 뭐 엄청난 대출 고강도 규제 때문에 사람들이 족족 계약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계약 포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부분 투기적 수요가 집값 고점에 물고 들어가서 그 풀악셀 밟은 고점의 집값을 더 2배, 3배 높게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투심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이거 완전히 막다른 길목이 딱 펼쳐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차라리 떨어지는 집값 감안해서 2, 3억 계약금 포기하는 그런 편이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 거미줄 쳐놓은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유인시키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라에서 장벽을 딱 쳐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벽을 허물어. 그리고 고점의 집값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 제발 사러 들어와라. 거미줄 딱 쳐놓죠. 순진한 사람들 싹 들어와가지고 그 고점의 집값 딱 물리고 설거지 당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2배, 3배 정도 차익 딱 얻고 빠져나가고, 또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냥 그 고점에서 인생 맷돌 돌리는 그런 어떤 경우가 허다했었어. 이게 바로 한국 부동산의 전형적인 투기판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금씩 완전히 지금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그러니까 고강도 규제가 발표됐던 그 날짜에 사례가 125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 발표 당일이 사유 발생일인 거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6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거래를 취소한 건수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규제를 발표했던 당일 건수도 뭐 그렇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 부분 파일을 많이 차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웃긴 게, 과천 분당 집값은 더 뛰었대. 이게 그냥 무슨 메뚜기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서울 이 강남상구와 마용성, 그리고 고점의 집값을 향해서 뭐 엄청난 질주를 했던 양천구, 영등포구가 어느 정도 좀 주춤하는 느낌을 가지는 이 와중에 과천과 분당이 더 뛰어? 뭐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경기권도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 뭐 편법으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역으로 집을 사려 했던 그 모든 수요들을 다 잡아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금줄을 계속적으로 옥죄어 가면 과천 분당도 어쩔 수 없어. 조정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나온 지표들은 어찌 보면 대출 규제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런 지표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게 한 2, 3주 정도 지나봐야 안다. 그만큼 부동산 지표라는 건 좀 딜레이 되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가지는 그런 지표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불을 좀 끌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풍선 효과라 해서 과천 분당은 1% 안팎의 상승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풍선 효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표 자체가 좀 딜레이가 된 거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심리가 대출 규제라는 자금줄이 꽉 하고 올가매고 있으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뭐 우회하고 틈새를 뚫고 뭐 드릴로 막 뚫어 제끼는, 이전에 어떤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하 아파트는 대출 금지 조치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수준의 어떤 수순의 가격을 딱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 밑에 아파트 값들이 뭐 엄청나게 들썩들썩거리면서 오히려 사방으로 그냥 뭐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집값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집값 잡으려다가 오히려 뭐 초간상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원천에 해당하는 그 집값의 이 가치 수위를 들어 올리는 대출 수위를 싹둑 잘라버리니까 이거 도저히 뭐 앞으로 쑥쑥 올라올 수 있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뭐 과천이 0.98%, 그리고 분당구가
1.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건 조금 그래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자금 출처는 확실하게 좀 들여다 봐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이 정부 입장에서도 생긴 것 같아서 아마 과천과 이 성남 쪽의 집값 추이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수위를 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경기권, 인천권이 이런 대출 규제의 영향을 그대로 직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인천이 지금 뭐 더샵 마리나베이 송도가 12억 하다가 6억으로 반토막 나는 뭐 허다한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 송도동이 이제 선수들이 딱 들어와서 먹을 거 다 먹고 빠지는 썰물장, 그러니까 갯벌 장세가 딱 형성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 대출 규제 한 방, 두 방, 세 방 얻어 터지고 나면서 휘청휘청 거리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송도 한번 가봐. 와, 뭐 40층, 50층 랜드마크 쫙 깔렸습니다. 야경이 그냥 뭐 홍콩, 싱가포르 저리 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층 이상의 그 주거단지는 불이 다 꺼졌어. 무슨 북한이야? 그만큼 전력이 뭐 부족해서 전기가 다 꺼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 공실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파급 효과를 보이면서 도미노처럼 넘어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편한 세상 송도, 그리고 더샵 그린워크 1차 등등 해서 여러모로 지금 집값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용인시, 고양시, 의왕시, 파주시, 화성시, 광명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쭉쭉 집값이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은 어찌 보면 2, 3억 수준의 간보기 장세를 지금 형성하면서 하락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권은 확실하게 실거래 현장에서 급매로 튀어나온 그런 가격들이 가격을 확실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김포시, 서울과의 접근성이 있는 그런 어떤 경기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제 2억 수순에서 이제 3억 수순으로 하락하는 추이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광명시 역시도 마찬가지다. 여기는 뭐 지역번호 0이 쓰잖아. 그만큼 경기권이지만 우리도 서울에 끼워줘라 라고 발버둥을 쳤던, 그래서 분양가를 뭐 어마무시하게 올렸죠. 서울 신축 아파트, 특별히 주변에 있는 목동 신축 아파트와 거의 견줄 만한 그런 분양가를 계속해서 토해냈는데, 여기도 결국에 가서는 지금 3억 이상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최고가 거래를 계속해서 찍어냈던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역시도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경기권, 인천권이 확실하게 좀 움직이는 가격 하락 파이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결국에 가서는 이게 되돌아서 서울 비강남권 그리고 강남권으로 다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하방 압력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수원시 영통구도 마찬가지고요. 7월달, 그러니까 6월 28일 규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경기권은 풀악셀 밟았던 어떤 그런 모습 온데간데 다 사라졌고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라. 어찌 보면 꽉 밟고 있었던 풀악셀 이제 뛰고 브레이크 밟지 않고서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빨리 탈출장을 형성해서 빠져나와야 할 국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같은 경우는 뭐 2억 7천 14%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그리고 과천시 뭐 계속적으로 오른다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최고가 거래의 어떤 분위기가 확 돌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7월 2일, 6월 30일 과천 리버필드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서밋 이 하락 추이를 보더라도 확실히 과천은 다음 주 지표가 더 기대가 되죠. 과연 얼마만큼, 그만큼 지금까지 올랐잖아. 배를 그냥 엄청 실이 나오게 할 만큼 툭툭 쳐가면서 그렇게 많이 상승 수위를 먹어 제꼈는데 완전히 먹개비. 그만큼 과천에 공급이 없었다는 얘기고 교통호재 쫙 깔려있지, 강남 가깝지 하니까 그냥 과천이 그냥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변곡점이 될 건 그만큼 경기권에서 많이 올라간 지역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상승분이 거품처럼 끼어 있기 때문에 그 거품 가격은 단기간 안에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부동산의 사이클을 보더라도 그래. 엄청나게 오른 곳은 규제 때문에 엄청나게 내리막을 걷는 경우가 허다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기권의 이 규제의 영향에 의해서 집값의 어떤 하방 압력뿐만 아니라 대외 변수까지도 오늘 지금 터졌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일성을 날렸어요.
이거 상호관세 중에 수식어 상호자는 빼야 됩니다. 일반 관세잖아요, 일반 관세. 결국 자기들 기준에 딱 근거해서 관세를 때리고 있는 건데, 새 정부에 대해서 서한을 보내서 통보를 했습니다. 또 뭐 협상의 여지를 또 남겼는데, 무역 장벽을 없애면 어쩌면 관세 조정 어쩌면이야, 이게 maybe야 maybe. 그러니까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협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관세가 더 조정이 될 수 있겠다는 여지를 일단 남겼습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무역 서한 통보 국가를 보시면 1번이 정말 파리가 손바닥 비비듯이 초창기에 얼마나 미국 이시바가 트럼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천문학적 투자하겠다라고 투자 금액까지 밝히면서 상당히 분위기 무드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완전히 뒤통수 얻어맞았죠. 35% 매기겠다고 했는데 뭐 한 10% 정도 깎아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똑같아. 25%야. 그죠? 그러니까 이시바가 정말 이름 그대로 이시바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일본 굉장히 어떤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해서 뭐 전체적으로 관세를 때려 맞았는데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진 않다. 앞으로 관세 협상을 좀 잘 진행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좀 훨씬 낮은 단계로 갈 수 있는 또 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세 영향 때문에 지금 환율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1360원에서 1400원까지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결국에 가서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 하방 압력을 더욱더 내리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지금 금리 자체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거든. 한은이 지난달에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너무나 내수 침체가 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 회전이 필요한 어떤 관계로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또 영끌불씨를 던진 거야. 그만큼 지금 뭐 집값 자체가 폭주하는 어떤 양상에서 훨훨 타고 있었는데 그 위에 기름을 끼얹은 거지. 이후에 한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내릴 만한 어떤 여력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집값 자체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이상은 기준금리는 더 이상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의 그 고점은 계속적으로 정말 빨랫줄에 빨래 딱 걸려 있듯이 이거 좀 빨래가 마르면 바로바로 걷어야 되는데 걷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만큼 눅눅하고 축축하고 분위기 싸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 확실하게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시중은행 고객들의 뭐 빨대를 딱 꽂고 수익률 최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대금리 엄청 실이 지금 느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대출 규제 딱 터지면서 은행 주담대 신청액이 반토막 터지지 않았습니까? 일평균 신청이 7,400억이야. 와, 이 정도만 돼도 어마무시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실수요자들 빼놓고 뭔가 투기적 심리가 굉장히 강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산 가격이 두세 배로 뻥을 튀겨서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 얻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남의 돈 가지고 그 돈 굴려서 차익을 얻겠다. 이게 투기 아닙니까? 그죠? 무임승차잖아, 무임승차.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거기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내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남의 쌀 먹고 내가 비만에 걸리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7,400억 정도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니까. 3,500억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이번에 나온 대출 규제가 상당히 한 방에 있는 규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돌아가는 부동산의 지형도 확실하게 이 7월 중하순 들어서는 굉장한 어떤 집값 조정기의 양상을 가져오게 될 것 뻔하고요. 그래서 과천에서 나온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과천 이 대시양 아파트인데 여기 공공임대로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내일부터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꼭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내가 실수요적인 어떤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좀 진입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공공임대야. 근데 공공임대하면 보통 한 20평대인데 여기 84제곱이다. 30평대입니다. S7 블록. 2028년경에 또 분양 전환될 가능성도 높고
시세적인 어떤 방어력도 있습니다. 주변에 뭐 레미안슈르나 뭐 위어필드 같은 경우는 뭐 16억, 20억 정도 하고 물론 뭐 가천도 조정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분양 전환되는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점에서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단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내일부터 모레까지 9일부터 10일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여기 저기 청약홈 아니야. LH 청약 플러스야. 또 나보고 뭐라고 그러면 안 돼. 왜 청약홈에 없냐고 나보고 항의하시면 안 돼요. LH 청약 플러스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접수가 가능한 현장 접수 안 됩니다. 잘 참고를 하시고 자격 조건 좋습니다. 여기 과천에서 나오는 곳은 대부분 당해였습니다. 과천에 사는 사람. 근데 이번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조건도 좋잖아. 그죠? 일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딱 접속하셔서 들어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쌌죠. 84제곱이 뭐 3억대에 불과했었는데 아마 이건 뭐 더 높아질 가능성은 뭐 당연히 많겠고 분양전환 대상자는 일단 여기에 딱 당첨이 돼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면 분양전환 우선권이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종료일이 속하는 올해 다음 달 1일부터 10년 이후까지 분양전환 시기가 결정이 될 것 같고 아마 2028년 조금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축 총액이 좀 많으면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금해 모집 예비자가 10세대입니다. 그래도 무순위 줍줍 딸랑 한 세대 나오는 것보다 10세대 나오는 게 굉장히 또 유리할 수 있겠죠. 일단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왕 10년간 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으니까 1억 정도 내가 딱 밀어넣으면 9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전환이 가능해. 보증금을 내가 조금 늘리면 2억 3천 정도 늘리면 월 임대료가 30만 원 수준으로 훅 떨어집니다. 그런 장점도 있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10년. 뭐 임대 상한선 딱 5%에 걸려 있으니까 임대료 올라가는 거 걱정 안 하고 10년 동안 좀 느긋하게 살 수 있고 또 이 집이 내가 마음에 들면 과천이니까 또 일단 선호도 높잖아. 그죠? 내 집으로 또 분양 전환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고요. 10년간 또 착실하게 준비해서 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705동, 테라스동, 702동 나오게 됩니다. 위치는 뭐 아주 참하게 남서쪽 방향으로 자리를 틀고 있네요. 84제곱은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4B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형은 여기도 판상형으로 구성.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떤 평면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천 그랑레브 대시양 지난달에 신혼 특공 한 세대 딱 나왔는데 자그마치 14만 명. 거의 뭐 구름대처럼 몰렸지. 와, 벌떼처럼 몰렸어. 신혼 특공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몰렸다는 건 과천 당해에 국한하지 않고 수도권까지 다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 2028년 조기 분양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서울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OTL4에 강남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적용된 아파트인데 이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이거 뭐 거의 대나무 꽂아도 되겠다. 그만큼 뭐 28일부터 규제가 딱 시작됐는데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27일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잔금 대출 이상 없이 6억 이상 받을 수 있다 해서 특권 경쟁률이 232.9대 1을 찍었습니다. 아, 역시 대한민국은 주담대 민족이다. 주담대가 나오는 곳은 내가 어디든 가리라. 돈키호테처럼 그냥 따닥따닥 말 달리면서 그냥 돌아가는 풍차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뭐 230 특공 경쟁률이 230대 1을 나왔다는 건 결국 일반 거의 뭐 10,000명, 20,000명 몰리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마감이 됩니다. OTL4에. 그리고 이 OTL4에는 이 정당 계약이 28일, 30일 날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여기 분양가가 좀 문제지. 5구제곱이 17억이야. 84제곱이 24억. 그러니까 6억 규제라는 어떤 규제가 딱 물려버리면 이게 10억 이상 자기 현금이 필요한데 이제 6월 27일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비껴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여기 뭐 엄청나게 몰린 건데 지금 성수 1동 OTL4의 30평 분양가가 거의 뭐 평균적으로 25억 정도 되고 소형 평수는 비교적 그래도 뭐 한 12억, 15억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캐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627 대출 규제 적용을 피했다라는 것, 강남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는 것도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뭐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용성이 지금 상승세에서 가장 결착력이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동구 쪽의 아파트 값이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막 진입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 깃발 꽂은 가격에 두세 배 더 받고 내가 빠지겠다라는 생각, 투기적인 어떤 판단은 굉장한 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기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수동이 7월 2일 거래가 나왔는데 한 3억 정도 빠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간보기 장세지. 결국에 가서는 5억 이상 팍팍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왔을 때 확실하게 조정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겠고, 좀 잘 지켜보시고요. 7월 달에 다음 주에 확실한 어떤 공급 대책이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면서 더 센 규제가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지금 뭐 깔짝깔짝거리는 이 하락의 파이들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 속에서 금리는 내려올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더욱더 팍팍해질 가능성 높겠고, 그래서 정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이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더 집중하시고요. 너무 서두를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한 50년 만에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의자 좀 뒤로 빼시고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신다면 좋은 찬스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